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.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장 키포인트 시총 1, 2등 빼고 반등 보겠습니다. 지속적으로 사실 말씀 주셨고 실적 장세는 1등 기업보다 후발주자가 더 강하다 말씀을 주셨고 요즘 계속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잠시 뒤에 그에 따른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거고요.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. 새벽에 잠이 깨갖고 그렇게 제 시장을 보는데 그 나흘째 다운 오르고 나스닥 빠지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참 묘하다 싶었는데 결국 나스닥은 막판에 힘을 내면서 이 장중에는 1% 넘게 빠졌었는데 양봉 반들면서 일단 나스닥도 반등을 했고요. 반면에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4월 연속 빠지고 있어요. 이 부분이 조금 좋지 않네요.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이제 1%대 반등했는데요. 좀 많이 올른 게 페이스북,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많이 빠진 종목은 백신 관련주들이 모더나가 실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놓고도 장중에 8% 넘게 빠지다가 마이너스 2% 정도로 낙폭을 확 줄였습니다. 테슬라도 1%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.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금융주가 단연 돋보입니다. 골드만삭스와 JP모건 2%대 상승을 했고 소비 관련해서 이제 그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죠. 홈디포도 뭐 2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일찍 출근해서 이것저것 체크하는데 눈에 확 들어온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. 구리 가격이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$10,000를 넘어갔습니다. 톤당 $10,000를 넘어갔는데요. 구리 가격이 정확히는 $1,111로 마감이 됐는데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가 $1,190예요. 그러니까 $80만 더 올라가면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되는데 어제 뭐 풍산하고 이구산업 미리 주가로 막 많이 반영을 했죠. 풍산 같은 경우도 강하게 쌍끌이가 나오면서 3년 만에 주가가 4만 원대로 회복을 했고 이구산업은 올해 뭐 160%가 올라간 종목이니까 뭐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5월 3일에 SKIT 청약금 환불이 있었는데 4일날 역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예탁금이 80조 육박했었는데 일단 5월 4일 기준으로는 4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. 지표 하나 좀 보고를 할게요.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예정돼 있죠.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. 일자리가 거의 뭐 100만 개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. 사실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일자리가 한 달에 100만 개 늘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컨센서스고 파란색이 컨센서스고 빨간색이 이제 실제치인데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 또 예상은 97만 8천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00만 개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. 자, 100만 개를 훌쩍 넘긴다. 그러면은 소비 심리 회복에는 결정적으로 호재일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일 것 같아요. 소비 심리 회복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아울러 달러 인덱스 좀 봐야 되는데 어제 달러 인덱스는 4월 만에 $90대로 내려왔습니다. 예.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죠. 요새는 근데 크게 방향성은 없더라고요. 좀 오락가락하더라고요. 네. 그건 그래요.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. 소비재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까요? 코스피는 SK이노베이션 수급이 저도 SK이노베이션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.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. SK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는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. 대한항공 어제 굉장히 특징적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대한항공 특성이 한 번 들어왔다가 또 더 안 들어온 경우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수급의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CJENM하고 서울반도체 정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. CJENM은 사흘째 쌍끌인데요. 오늘 수급 대장주로 CJENM 꼽아볼게요. 이 종목 왜 꼽았냐면은 어제 시세 유심히 안 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마감 동시효과 때 기관 매수세가 무지하게 세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마감 동시효과 때만 주가가 9틱이 올라서 끝났어요. 근데 4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. 이건 뭔가 좀 알고 지금 한 게 아닌가. 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들고요. 정보가 좀 샜나. 그리고 4시에 그래서 저 유심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봤는데 그 전에 수급 차트 한번 좀 살펴보면은 뭐 4월부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거 내용이 좀 나왔네요. 언급이 좀 나왔는데 그야말로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이익이나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그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았는데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4% 정도가 상승하는. 그러니까 오늘 주가 상승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죠. 실적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나왔고
아까 빈센조 얘기했는데 1분기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TV 광고 부분 수익이 상당히 좋았다,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CJ E&M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 효과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올해 그 관건은 티빙,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죠, 우리나라. 예.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OTT 플랫폼 갖고 CJ E&M이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되지 말란 법이 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. 참고로 목표가 대비해서는 지금 한 주가가 20% 이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고 무엇보다도 사흘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아침에 급등해서 시작하면은 뭐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돼버렸죠. 어제 마감 동시 효과 때 그렇게 올라가고 오늘 그 시간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계속 그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CJ E&M. 네. 컨텐츠 중에서 대장이라고 보세요, 혹시? 대장이죠. 대장인데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은 있죠. 그 홈쇼핑이 요새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, 그다음에 CJ E&M 하면은 또 극장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도 약점이 있는데 어쨌든 OTT 플랫폼 이게 이 종목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전일장 수급 대장주 CJ E&M 찍고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. 우리 시장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. 형님보다 아우가 요즘 더 잘 가는 상태예요. 네, 그런 현상도 그런 현상인데 어저께 굉장히 묘한 현상이 나왔죠. 왜냐하면은 코스피 1등 종목이 누구나 알다시피 삼성전자고 2등이 하이닉스예요. 얘네 둘이 빠졌어요. 근데 코스피가 1% 이상 올랐습니다. 예. 코스닥도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,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1, 2, 3등이 전부 약세인데 코스닥이 반등을 했어요. 이런 현상은 참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.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지수 기여도가 큰 삼성전자가 밀리는데 지수가 급등을 했다. 그럼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상승폭으로 올랐다는 거니까.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. 궁극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난 원인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수급 흐름이에요. 어제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딱 들어올린 거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인데요.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계가 지수를 올렸는데 근데 굉장히 유사하게 매매를 보이는 세 주체가 있어요. 외국인, 투신, 연기금입니다. 이렇게 딱 보면은 세 주체 다 어제 그 대형주는 팔았는데 중형주는 샀어요. 근데 그럼 대형주 팔고 중형주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고 대형주 중에서도 전기전자만 팔았습니다. 전기전자를 빼면은 나머지는 상당히 큰 금액의 순매수를 기록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전자 빼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게 샀다.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. 근데 또 묘하게 그 겹치는 게 업종별로 같은 업종들을 샀어요. 화학, 금융, 운수창고, 철강금속 이런 거를 이 세 주체가 똑같이 샀습니다. 그러면은 이 시장에 지금 그 주인공이 어디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요 그 대표 업종 중에서 세 주체가 똑같이 어저께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.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. 5월 중에 순매수한 종목을 좀 찾아봤죠. 5월 중에 어제 하루뿐만 아니고 그 종목도 살펴보면 화학 중에서는 SOL 눈에 탁 띄는 게 철강주도 철강주지만 정유주 눈에 딱 들어옵니다. SK이노베이션, SO일 그리고 금융사에 포함되어 있는 GS까지. GS는 GS 칼텍스의 모 회사죠. 이 세 회사를 산 게 딱 그 눈에 띄고 LG생명 건강이라든지 은행 중에서는 우리금융주주, 보험 중에서 삼성화재, 그리고 뭐 포스코, 현대제철, 세아베스틸 뭐 이런 종목들도 산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종목들이죠. 이런 종목들 SK이노베이션도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테마보다는 지금 정유 테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전기차 테마. 정유주 테마. 정유 테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쪽, 정제 마진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뭐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어제 철강주가 확 올라왔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 철강주가 갑자기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철강주만 강하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이건 뭐 화학 정유주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우리 연휴 기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US 스틸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당초 의견이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의견 변경을 했거든요. 이틀 동안 7% 8% 올라다가 5월 5일에는 일단 빠졌어요. 3%. 어제는 강보합으로 마감됐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올라갈 자리가 더 있어 보이고 포스코 올라가면 현대 제철도 그렇고 나머지 철강주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만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런 철강이라든지 정유주 이런 종목들이요.
결국에는 그 금융 섹터하고 어제는 철강, 정유 같은 시클리컬 경기 민감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까요? 일단 이 얘기는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 공매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 부정적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고 첫날 5월 4일 날 아침자 뉴스 보면은 공매도 2019년에 2.6배로 늘었다. 하루 공매도가 평균 공매도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거래 대금에 비한 걸 생각해야 돼요. 근데 5월 3일 날 하루는 코스닥의 공매도가 그 거래 대금에 비해서 과거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날 하루만 그랬고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.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부분도 조금 2019년 평균하고 2020년 평균하고 이제 5월 3, 4, 6일 요거 해봤는데 코스피 같은 건 파란선인데 쭉 내려갔죠. 그리고 코스닥도 하루 늘어났지만 과거 평균 수준 정도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어제 금융주 올라온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나왔던 뉴스가 금리 인상 옐런 누나가 각적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은 금융주나 뭐 이런 게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그렇죠.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금융주가 급등해 버려요. 금리 상승에 가장 유리한 그만큼 시장의 심리는 좋다는 얘기고 결국 아까 얘기한 뭐 정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뭐 금융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설이나 통신도 아마 그 순환매가 계속 돌 것 같아요. 이 순환매 흐름에 계속 저금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. 아울러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면은 계속 제가 요새 강조하고 있는 소비 회복 관련주도 순환매 범주 안에 들어간다. 이 정도로 좁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30초 남았는데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. 뭐를 탑픽으로 백화점주는 꼽습니다. 백화점 그중에서도 한 종목 얘기하려면 어제 조금 조정받았는데 신세계가 대장주로 보고 있어요. 신세계. 알겠습니다. 뭐 백화점과 면세점 같이 좀 맞물린 교집합이기도 합니다. 소비 관련주 신세계까지 두루두루 근데 지금 뭐 금리 상승기와 맞물린 금융주나 뭐 시클리컬이나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.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